자, 오늘은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배우는 이제 주된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누구랑 거냐?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카이네틱 에너지에서 보통 EK라 쓰고 운동하는 물체 에너지. 그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이에요. 포텐셜이 포지션 위치가 아니야. 포텐셜 잠재적이라고 해요.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면 발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포텐셜이란 말은 여기서만 쓰진 않고 다른 에너지들도 포텐셜 에너지란 말을 많이 써. 그러니까 당장 얘가 막 발휘되는 거 아닌데 장차 발휘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중학교에서는 중력 위치 에너지,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중력 포텐셜. 그래서 공식은 그냥 mgh 이렇게 하면 된다. mgh. 중학교는 9.8 하는데 고등학교는 다 10으로 하는데. 자, 그래서 mgh는 결국 힘 곱하기 무게, 힘 곱하기 높이잖아, 높이. 그래서 어떤 지면을 기준으로 잡아서 기준면은 바뀔 수 있지만은 지면을 기준해서 질량의 m자리가 높이 h만큼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갖고 있는 에너지, 그걸 mgh. 그게 결국은 얘를 위로 이렇게 들어올리는데 한 일과 같은 거예요. 들어올 때 한 1이 어차피 무게 곱하기 높이거든. 그래서 들어올릴 때 한 1을 얘가 이 상태에서 에너지로 갖고 있다 이렇게 설정하는 게 중력 위치 에너지. 그리고 나중에 그 더 심한 내용으로 가거나 물투 뭐 이 정도 가면 요 에너지 말고 나중에는 만류인력 위치 에너지 이렇게 또 배워. 만류인력 포텐셜 에너지. 자, 왜냐면 지면 근처에서 계산할 때는 이 중력값도 G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10m든 100m든 간에 중력값도 일정하면 그냥 질량과 높이만 열심히 계산하면 되는데 실제로 지구를 기준해서 너무 높이 이렇게 올라가면 G가 점점점 작아져. 그래서 저 식을 못 써. 그래서 이때는 그냥 두 물체의 만류인력에 의한 그 에너지 공식 마이너스 R분의 GMM이라는 또 다른 식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하겠지만은. 그래서 만류인력 포텐셜 에너지는 너무 높이 올라갔을 때는 이걸 쓸 수 없기 때문에 저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식이에요. 그래서 요 앞에서 만류인력 봤었지, 그래? 앞에서 만류인력 했었지? 모든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고 비례상수 질량에 비례하는 만류인력을 받아야지. 여기다가 거리 R을 곱했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힘 곱하기 거리가 1 곧 에너지거든. 힘 곱하기 거리 R. 그래서 이렇게 탁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는 지구 중력장에 잡혀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지구 중력장에 잡혀있기 때문에 무조건 얘들은 떨어지게 돼 있어. 이 위에 어딜 가든 떨어지게 돼. 그래서 탈출하려면 반드시 어떤 더 빠른 어떤 속력이 필요해. 근데 지금 여기도 속력은 없고 정지 상태라 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물투 정도에서 다시 하는 거. 하지만 당분간은 그냥 요거 mgh 중력 위치 에너지는 다 물리원까지는 다 조금만 쓰면 돼. mgh. 그래서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질량에 비례하는 들어올 때 한 일과 같다 결국. 자,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지금 열심히 운동하는 질량 m짜리의 에너지 그냥 2분의 1 mv제곱. 저것도 뭐 등가속식에서 막 유단식이 있는데 필요 없고 그냥 외워서 써먹으면 돼. 그래서 2분의 1 mv제곱은 운동에 현재 막 발휘가 되고 있는 에너지. 자, 저 두 개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중학교에서 이제 주로 하는 게 뭐냐? 저 둘을 합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 둘을 합친 에너지가 합쳐서 일정하다. 단 마찰이나 어떤 뭐 공기저항 이런 거 없다고 치고 새 나가는 에너지가 없을 때.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제일 쉬운 예가 떨어뜨립니다. 어떤 물질을 그냥 막 떨어뜨려 이렇게. 그럼 막 속력이 빨라지겠지? 자, 얘가 슉 내려오면 높이가 줄어들어지. 그럼 자동으로 위치 에너지가 같이 줄겠지. 근데 합이 보존이 되려면 결국 운동 에너지가 다시 늘어나야 된다. 그래 합이 보존되니까. 그리고 속력이 빨라지겠지. 자, 그래서 내려오면서 위치 에너지가 줄고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는데 상관없이 줄거나 느는 게 아니고 요 놈이라는 거지. 위치 에너지가 100이 줄면 운동이 100이 늘어야 돼. 그래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 거꾸로 위로 집어던지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 증가하는 양이 감소한 운동 에너지. 서로 바꾸면 돼. 내려올 때는 위치 중계 운동으로, 올라올 때는 위치가 늘어나면 줄어드는 운동. 서로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이렇게 해야 어디서나 운동 위치 더하는 게 항상 같다. 근데 이런 경우에 자연학화 시키면 제일 끝에 꼭대기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mgh고 운동이 없어요. 가만히 떨어지니까. 제일 바닥에 오면 운동이 2분의 mv제곱인데 위치가 없어. 기준면이니까.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랑 이 역학적 에너지가 결국 같겠지.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넣어놓고
속력 V로 정리하면 넘어가고 없애고 하면 질량은 산하자. 이거 루트 2GH가 나와. 그치? 이거 어디서 보던 식이야? 등가속 자연학과 그 등가속 운동식에서 나온 거잖아. 그치? 중학교식으로도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H에서 따랐을 때 박치기하는 속력은 루트 2GH다. 이걸 고등학교 물리원의 등가속도 3번 공식으로 할 수 있지. 3번 공식. 나중 거 제곱 빼기 처음은 0이고 EAS인데 A가 G고 높이 S가 H야. 똑같은 식이야. 그래서 등가속에서도 똑같이 계산할 수 있다. 자연학과 등가속. 하지만 중학교에서는 그냥 는 놈. 집어던져도 마찬가지야. 집어던질 때는 V를 주고 올라가는 높이를 찾겠지. 최고점 높이. 그럼 그냥 두 개를 는 하면 다 구할 수 있다. 그치? 요거 그리고 이런 식들을 알아놓으면 관계를 알 수 있어. 관계. 거기 그 풀이 예제도 어디 나왔었는데 그치? 이게 떨어지는 이 높이인데 만약에 내가 이 높이를 2배 더 높은 데서 떨어뜨려 2배 더 높은 곳에서 낙하를 시키면 그때 박치하는 속력은 몇 배가 될까 이렇게 물어보지. 그럼 뭐 이거 설정을 막 계산하지 말고 V는 무조건 루트 2GH니까 H가 2배면 V는 루트 H거든요. 그러면 루트 2배거든요. 그치? 요 관계식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H가 2배면 V는 루트 2배 하면 돼요. 그래서 높이를 2배 하면 속력은 루트 2배가 돼요. 그래서 물리가 계산을 막 하는 것도 있지만은 관계를 물어서 뭐 비례인지 반비례인지 뭐 제곱배인지 이런 걸 찾아내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특히 수능용 문제들은 그런 관계를 많이 묻는 거예요. 수능용 문제가 원래 원리를 묻는 거기 때문에 막 잡다한 노가다 계산 막 그런 걸 많이 내지 않아요. 관계 커졌냐 작아졌냐 2배 됐냐 4배 됐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등가속에서도 나오지만은 중력 위치는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중학교 수준에서 보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고등학교 문제로 가면 좀 많이 어려워지긴 해. 자, 근데 오늘은 일단 요것만 하는 게 아니고 역학적 에너지 운동과 위치만 있는 게 아니고 탄성 에너지도 있어. 탄성 포텐셜인데 그냥 탄성 에너지를 치죠. 탄성 에너지. 그래서 얘도 포텐셜이기 때문에 원래 EP라 쓰긴 해. 왜냐면 잡아당긴 상태에서 그냥 갖고 있고 발휘되려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공식은 일단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했거든요. 자, 이거는 탄성역식을 같이 알고 있어야지. 탄성의 F는 마이너스 이제 되돌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있는데 그냥 크기만 해 그냥. F는 kx. 보통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원위치 하려는 방향을 이제 표시해 놓은 거예요, 부호로. 그래서 탄성력은 F는 kx인데 요 x가 바로 변형 길이라 했지. 변형 길이, 늘어나는 길이. K는 그냥 비례상수고, 그래서 뭐 용수철 상수, 탄성계에서 뭐 이렇게 불러. 그냥 비례상수야. 용수철 각각의 어떤 성질을 K에 넣었다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중학교에서 원래 탄성력과 늘어나는 길이가 비례한다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중학교에 나오는 그래프인데 이걸 그냥 수학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탄성력이랑 늘어나는 길이가 비례한다. 그래서 이 비례상수 K를 곧 기울기로 설정한 거예요. Y는 AX꼴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가 곧 K다. 자, 그리고 K가 크면 보통 1m 늘릴 때 필요한 힘이 크다는 거기 때문에 그 용철이 잘 안 늘어나는 변형이 어렵다는 뜻이야. K의 의미는. 그래서 K 값이 크면 잘 안 늘어나는 뻑뻑한 놈이다. 자, F는 KX에서 뭘 알 수 있느냐? 자, Y축이 힘이고 이게 거리잖아. 그치? 그럼 이 아래쪽 면적은 어떻게 구하는 거다? 두 놈의 곱이지. 삼각형이라서 어쨌든 2분의 1이 있지만은 두 놈의 F와 X의 곱이야. 자, 힘과 거리 곱하면 누가 나와? 힘과 거리를 곱하면 1이 나오잖아. 1. 곧 얘를 쭉 잡아당길 때 한 1이야 이게. 당기면서 늘릴 때 한 1. 자, 중력 위치 에너지도 내가 들어올 때 한 1이 곧 중력 위치 에너지 mgh로 저장돼 있다 그랬지. 얘들도 용수철에다가 어떤 물체를 매달아갖고는 K자리에다가 내가 쭉 X만큼 당겼다. 그러면 그때 저장된 에너지가 요 면적만큼이라고. X만큼 쭉 당겼을 때 저장된 에너지. 그래서 F가 KX니까 여기다가 KX를 놓고 정리하면 2분의 1 KX제곱 이렇게 공식이 나와요. 공식은 공식대로 외워서 하겠지만은 저는 FX 그래프가 나오면 면적만 잘 구하면 돼요. 면적. 당길 때 한 일이 곧 저장된 에너지. 자, 그래서 요걸 이렇게 당겼다가 저장돼 있겠지. 근데 당겼다가 놔 이것도. 자, 놓으면 딸려가겠지. 속력이 어떻게 된다? 속력이 슉 빨라지겠지. 자, 이걸 좀 큼직하게 그려보자. 자, 요걸 보통 O점이라 해서 변형 길이가 없는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원래 균형점이야 이게.
그래서 균형점이 있는데 질량 m자를 매달아서 내가 쭉 당긴단 말이야. x만큼. 자, 그래서 여기 오른쪽 끝에 와 있으면 내가 쭉 당겨놨으니까 힘이 왼쪽으로 작동하겠지. 힘이. 그래서 놓으면은 왼쪽으로 슉 빨라진다고. 당기고 있으니까 힘이. 그래서 이걸 잡고 있다 놓으면은 왼쪽으로 슉 가면서 속력이 빨라져. 그럼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커지겠지. 자, 딸려가면서 운동 에너지가 커지지? 그러면 누군가 줄여야 돼. 자,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탄성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합이 보존되는 거야. 위치 에너지 높이를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일 끝에 있을 때 요 끝 지점에서 x가 최대고 자동으로 탄성 에너지가 최대인데 2분의 1 kx 제곱만큼. 자, 이게 슉 놓으면 운동으로 막 바뀌어. 그래서 탄성 에너지는 결국 줄겠지. 그래서 그 준 게 운동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탄성 에너지가 반 줄면 운동이 그 반 준 것만큼 생기는데, 이걸 이제 세워서 아까 떨어뜨린 것처럼 생각하는데 얘들은 이제 탄성 에너지 때문에 쫓아가는 거야, 왼쪽으로. 자, 근데 가운데 정중앙에 딱 오면 변형길이 없어요. 그러면 탄성 에너지가 얼마? 여기겠죠, 연거지. 다 사라졌어. 제일 끝에 최대로 갖고 있던 탄성 에너지 다 사라졌네. 그럼 그게 다 누구로 바뀌어? 다 운동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속력이 최대고 운동 에너지도 최대로 다 됐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 그러면 2분의 mv 제곱. 근데 이게 처음에 갖고 있던 이 탄성이 얘로 다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럼 두 개를 또 하면 되겠지. 되지? 아까하고 똑같아. 중력 위치 에너지 mgh를 바닥에서 운동으로 놨던 거하고 똑같이 제일 끝에서 탄성 에너지를 가운데 왔을 때 운동으로 하면 v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탄성 에너지로 운동 또는 운동 에너지로 탄성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다시 계속 밀고 들어가. 슉 밀고 들어가. 그래서 또 어디까지? 또 x까지 다 운동의 탄소로 바뀔 때까지 쭉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힘은 어차피 안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속력이 줄이겠지. 그래서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졌다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이런 운동을 우리가 단순한 진동 운동이라서 단진동 운동이라고 해. 단진동 운동.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탄성 에너지가 운동으로 운동이 다시 탄소. 그걸 반복한다. 반복. 자, 뭐 기본적으로 문제는 이 양 끝에 제일 끝에 최대 탄성 에너지랑 가운데 최대 운동 에너지 뭐 이런 걸 계산하는데, 자, 근데 요 가운데도 물으시겠지. 가운데. 자, 2분의 1 x인 지점이 있다. 여기를 만약 a점을 치자. 2분의 1 x인 위치. 자, 중간 지점을 딱 지날 때 이때 탄성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몇 대 몇이냐? b를 물을 수 있어요. b. 탄성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뭐 계산해서 얼마를 찾은 게 아니고 b를 구할 수 있다. 자, 중간이니까 그냥 반이라서 1대1이냐? 그렇진 않아요. 중력 위치 에너지는 그냥 전체 높이의 반이면 얘가 h인데 2분의 1h 지점을 지난다. 그러면 그냥 1대1이야. 왜냐면 줄어든 위치가 운동으로 바뀌고 남은 게 그 남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 높이의 가운데 지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가 1대1 하면 돼. 자, 저거는 위치 에너지가 그냥 높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하지만 얘들 탄성 에너지는 이 변형길이 x에 비례하지 않아요. 그지? 제곱에 비례하거든. 그냥 x의 비례가 아니고 제곱에 비례해. 그래서 길이가 반으로 줄면 제곱배 4분의 1배로 줄어. 그래서 원래 거 전체 x제곱이니까 넣으면 4분의 1 x제곱 곧 탄성 에너지가 4분의 1배로 줄었다는 거예요. 4분의 1로 줄면 4분의 3이 어디 갔어? 그게 운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조건 제곱배하면 돼. 길이가 2분의 1로 줄었네? 그럼 제곱배하면 4분의 1배. 그러면 4분의 3은 운동으로. 그럼 몇 대면? 1대 3이겠지. x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길이가 3분의 1 지점에 갔다? 그러면 9분의 1 남았으니까 운동은 얼마? 9분의 8. 그러면 1대 8이 되겠지. 항상 제곱배에서 이거 찾아요. 자, 됐지? 요게 좀 그냥 흔하게 나오는 문제. 고등학생도 이런 거 물어. 자, 근데 약간 경시형 같이 묻는 건 한 개 더 물을 수 있어요. 뭘 물을 수 있느냐? 그러면 얘는 1대 3이니까 1대 1이 아니잖아, 그래? 그러면 탄성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1대 1이 되는 지점은 어디일까? 그러니까 몇 x, 몇 분의 몇 x 지점일까? 이거는 계산을 잘 못하더라고요. 할 수 있겠어? 1대 1이 되는 지점. 자, 1대 1이 되려면 탄성 에너지가 몇 분의 몇 남아야 돼? 1대 1 되려면 이게 전체 몇 분의 몇? 2분의 1 돼야 된다. 원래 거에 2분의 1 돼야 줄어든 2분의 1이 얘한테 가서 2분의 1, 2분의 1 그게 1대 1이잖아. 그지? 4분의 1, 4분의 3에서 1대 3 하듯이. 그래서 탄성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1대 1 되려면 탄성 에너지가 원래 거에 2분의 1만 나와야 되지.
그래야 사라진 2분의 1이 운동할 테니까. 그러면 2분의 1 남으려면 누구를 제곱하면 2분의 1 되냐는 거예요. 그지? 몇 x 지점을 제곱하면 얼마?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x 지점에 오면 제곱분해를 하면 2분의 1이 된다. 그러면 2분의 1 남은 거 2분의 1이 되니까 1대1이야. 이런 건 경시 문제.